러셀은 비트겐슈타인에게서 자주 거침없이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이 천재다운 능력을 이용해 논리학상 난제를 해결하는 것에 매료되었고, 영국 철학계의 비트겐슈타인의 능력을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에 의해 자신이 논리실증주의 철학자로만 비춰지는 것을 못마땅해 하였습니다. 이 시기 동안 비트겐슈타인의 또 다른 주요 관심사는 고전음악과 여행이었습니다. 1912년 2월 비트겐슈타인은 트리니티 칼리지의 학생이 된 후 그의 이름 러셀이 주최하는 스코시 모임에서 나중에 논고를 헌정하게 될 수학과 2학년생 데이비드 핀센트와 사귀게 됩니다. 아이슬란드를 여행한 비트겐슈타인은 여러의 종종 애인이었던 데이비드 핀센트와 동행하였으며, 비트겐슈타인은 버틀랜드 러셀과 무어가 이끌던 엘리트 힘을 자처하는 비밀 사도 모임인 케임브리지 어퍼슬스에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비트겐슈타인이 다른 사도 회원들과의 마찰 때문에 클럽을 탈퇴했습니다. 1913년 1월 20일에 아버지 칼을 비트겐슈타인이 잡고 하자 비트겐슈타인은 유산을 상속받아 유럽에서 부유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되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상속받은 유산의 3분의 1을 오스트리아의 예술가와 작가들을 도우려고 기부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지원한 예술가 가운데에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 게오르크 트라클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14년에 비트겐슈타인은 트라클을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트라클이 자살로 급작스럽게 생을 마감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볼츠만에 이어 트라클까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자살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자신이 일하기에 이상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에겐 대학 연구자들이 심오한 생각도 없으면서 그저 자신들이 영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1913년에 비트겐슈타인은 노르웨이의 송네 피오르의 끝에 있는 솔덴인글의 오지에서 독고에 들어갔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곳에 한 집 2층을 빌려 겨울에 지내면서 자신의 작업에 몰두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비트겐슈타인에게서 가장 정열있고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비트겐슈타인의 작업은 흔히 논고라고 불리는 논리철학 논고로 정리되었습니다. 1914년 7월 예술가들에게 돈을 배분하는 문제와 휴가 문제로 비트겐슈타인은 잠시 오스트리아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육군에 자원 입대하였습니다. 입대 초기에는 함선에서 근무하였으나 얼마 후 포병대로 전근하였습니다. 1915년 12월 하사관이 되고 1916년 3월에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 7군에 자원하여 브루실로프 공세에 방어하는 최전방 천병으로 참전했습니다. 7월 영국 군과의 전투에서 후퇴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진주를 고수하여 용감한 행동과 침착하고 냉정한 영웅다운 활력으로 훈장을 받고 상사를 거쳐서 소위로 진급했습니다. 바로 그는 장교 훈련을 받기 위해 모리비아에 있는 올위츠의 연대사령부로 전출되었습니다. 1917년 1월 비트겐슈타인은 러시아 전선의 곡사포 연대 포병장고로 전근되었고, 여기서 다시 용감한 행동으로 은성무공 훈장을 비롯해 훈장을 여러 개나 받았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1918년 2월 1일 중위로 승진하였고, 오늘날 트렌티노로 불리는 이탈리아 티롤 남부 전역에서 산악포병연대에 배속되었습니다. 1918년 6월 15일 오스트리아의 공세에서 전원을 세운 비트겐슈타인은 최고 훈장인 금성무공 훈장에 추천되었으나 바로 그 아래 단계의 검의 무공 훈장을 받았습니다. 전쟁 기간 비트겐슈타인은 군인의 눈으로 목격한 천박을 대상으로 한 경멸을 노트에 기록하였습니다. 종전 뒤에도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노트에 철학과 종교를 대상으로 한 단상을 적어나갔습니다.
노트에 적힌 단상을 보면 비트겐슈타인의 종교를 향한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시절 비트겐슈타인은 종교를 대상으로 해서 불가지론다운 태도를 견지했는데, 전쟁 중에 비트겐슈타인은 레프 톨스토이의 요약 복음서 Gospel of Belief를 믿음 안의 찬송을 갈라치아 루마니아 왕국에 있던 한 서점에서 구입한 후 어디나 가지고 다니면서 있는 바람에 9일 비트겐슈타인의 지에 있던 부대원들은 찬송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여러 저작에서 종교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윤리, 종교에 딸린 기호를 가지고 논리에 부합한 연구를 시작한 비트겐슈타인은 초기에 관심했던 논리 분석을 윤리 개념에 접합하면서 전쟁 기간에 발전하게 한 소위 그림 이론을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에 케임브리지 대학교 시절과 노르웨이에서 은둔 생활한 시기의 한 작업이 논거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1918년 6월 6일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을 무렵 비트겐슈타인이 이탈리아 북부의 포병연대에서 중위로 복무할 때 비트겐슈타인은 데이비드 핀센티의 어머니에게서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데이비드가 5월 8일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있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데이비드의 삼촌 폴에게 찾아가 완성된 논거를 핀센티에게 헌정하였습니다. 논거는 출판사에 보내졌으나 출판되지는 않았습니다. 1918년 10월 비트겐슈타인은 이탈리아 전선에서 복귀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11월에 트렌토 근처에서 이탈리아 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의 카치노에 수감된 비트겐슈타인은 버틀랜드 러셀과 키네스 같은 영국 친구의 도움으로 책의 반입이 허락되었고, 비트겐슈타인의 여러 원고가 영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의 원고가 철학상 뛰어난 성과라는 사실을 간파했고 1919년 비트겐슈타인의 이름으로 출간하였습니다. 프랭크 램지와 찰스 K. 오그던이 비트겐슈타인의 원고를 영역하여 비트겐슈타인이 영역물을 검토하였습니다. 책의 제목 논리 철학 논고는 원제 논리 철학 논소를 스피노자의 정치학 논고를 기려 조지 에드워드 무어가 지은 것입니다. 서문은 버틀랜드 러셀이 썼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전쟁 포로로서 수감된 가운데 버틀랜드 러셀의 서문을 받아보았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논고의 기본 사항을 러셀이 오해한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작업 출판을 대상으로 한 흥미를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출판사는 서문을 쓴 러셀만을 부각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1919년 8월 21일 수용소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석방되었습니다. 1919년 10월 빈의 프라트 거리에서 젊은 이성애자인 자동차 기계공 아르비트 세그렌과 사귀게 되어 그의 집에 하숙하게 되지만 세그렌의 어머니가 비트겐슈타인을 사랑하게 되어 1920년 4월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920년이 되자 비트겐슈타인은 서로 다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끔찍한 전투를 경험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견고해진 비트겐슈타인의 지성과 감성은 논고로 집약되었습니다. 논고는 1921년 빌헬름 오스트발트가 운영하던 독일의 출판사인 자연철학 분석에서 독일어로 마침내 출간되었습니다. 러셀의 서문과 램지와 오그던이 영역한 판본은 1922년에 출간되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작업으로 철학의 모든 문제의 대답을 구했다고 생각했기에 철학을 떠나 사범학교를 다니며 오스트리아의 초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톨스토이의 요한 복음서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을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기 위해 하흐바흐, 오테르탈, 트라텐바흐와 같은 곳의 산골 초등학교를 열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농촌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과의 불화를 일으켜서 교사 생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논거를 번역한 프랭크 램지가 1923년 가을 비트겐슈타인의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을 때 비트겐슈타인은 매우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좁다란 텅 빈 방에 침대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작은 테이블과 난로가 고장이었습니다. 프랭크 램지는 저녁 식사로 질긴 빵 하나, 버터와 코코아 한 잔을 건네받았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아침 8시에서 정오나 오후 1시까지 수업하였고 오후 시간은 자유롭게 보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교직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롭게 하려고 32쪽으로 된 철자와 발음이 표기된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어린이를 위한 사전은 논고를 제외하면 비트겐슈타인 생전에 그의 이름으로 출간된 유일한 책입니다. 이 사전은 1926년 빈에서 출간되었고 휠더 필흘러 템프스키의 간단한 서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전의 초판은 2005년 2월 경매에서 7만 5천 파운드에 판매되었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체벌 문제에 휩싸인 비트겐슈타인은 1926년 4월 나중에 14살의 백혈병으로 죽게 될 요제프 하우트바워 당시 11살 되는 남자아이가 비트겐슈타인에게 맞아 실신하게 되어 아이를 심하게 때렸다는 이유로 고발당하였고 결국 1926년 4월 28일 교직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진해서 사표를 집어던졌지만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직을 그만둔 후 비트겐슈타인은 빈에서 잠시 머문 후 휘텔도르프 자비의 형제수원에서 정원사로 일하였습니다.